선거철이가 밝자마자 다시 보수 대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원내에 자유한국당 그리고 곧 창당할 새로운 보수당 또 우리공화당도 있고 원외에는 국민통합연대 정광훈 목사 등 극우 강경보수도 있네요. 근데 보수가 이렇게 분열된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4월 총선 변수로 떠오른 보수 대통합 과연 어떻게 될지 이분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이분 목소리가 가장 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울이고 있는데 보수우파 대통합을 외치고 계시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네. 한 3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100분 토론 때 네네. 뵙죠. 네, 그때 뵙고 그때 뭐 엄청났습니다. 인기가. 재미있게 했죠. 네, 대표님 덕분에 뭐 시청률도 아주 그냥 뭐 굉장히 잘 나왔고. 아니 그게 제 덕분이 아니고 유시민 이사장이 참 재미있는 사람이죠. 아, 그럼요. 두 분의 또 케미가 워낙 돋보여서 저희가 항상 약간 레전드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 오셔갖고 유튜브 창에 굉장히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빨간 니트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오늘 좀 시원한 이야기 좀 많이 좀 해달라는 부탁도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한마디 좀 새 덕담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 새해가 되면 전부 이제 희망에 차서 참 좋은 일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워낙 서민 경제가 나빠지고 민생이 어려워지니까 정치하는 저희들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새해부터는 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흘러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TBS 앱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신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대표님 오셨으니까. 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선거법도 어쨌든 반대를 했지만 통과가 됐고 공수처법도 통과가 됐고 자유한국당 또 입장에서는 이렇게 허망하게 내줬냐라고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 뭐 황교안 대표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까지 무슨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실지 궁금해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서. 새해 들어와서는 당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아유, 그러세요? 왜 그런가 하면 새해부터는 이제 총선이 시작이 되고 가능하면 밝은 얘기, 희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선거법 통과되고 공수처법 통과되는 건 이거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공수처법은 그렇습니다. 네. 이 법의 당부를 떠나서 이 정부 조직법이거든요. 네. 정부 조직법인데 정권을 잡은 사람이 정부 조직을 이렇게 한번 운영하겠다. 그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공약을 하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독소 조항만 좀 빼고 합의를 보는 게 좋지 않느냐. 마지막에 들어간 독소 조항이요. 제가 황 대표 그 단식장에 가서 이 정부 조직법이다. 정권이 넘어갔지 않느냐. 네네. 저 사람들이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독소 조항만 빼고 합의를 봐주고 민주당도 공수처법을 가장 중시하고 선거법은 민주당도 그거 통과되기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좀 당내에서도 그렇죠. 분열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다른 소수 정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 발목이 묶여서 공수처법 때문에 발목이 묶였다. 그러니까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자라는 거 이거는 상식 밖의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막아라. 그러면 민주당도 명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둘 다 맞겠다고 사실 억지를 부린 것이죠. 억지를 부렸다. 억지를 부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둘 다 못 막아버렸는데 뭐 심재철 원내대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황교안 대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심재철 원내대표 뭐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분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네. 예.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좀 과욕을 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욕이라기보다도 소위 정치라는 거는 타협인데, 네. 타협인데 차악을 선택하는 타협입니다. 차악을 선택하니까요. 네, 이 정치라는 게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게 최선의 정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25년 해보니까 차악을 선택하는 타협인데 어느 정도 타협점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마치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반대를 해버리니까 그게 입장이 곤란해졌죠. 네. 또 패스트트랙 막는 과정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은 24명이 기소가 됐죠. 네. 그중에 14명은 불구속 기소가 되고 나머지 10명인가는 약식이 됐는데 벌금형으로 이제 구약식 기소가 됐는데 네네. 이게 이제 좀 그 우리 당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게 네. 구약식 기소됐다고 해서 벌금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의 판사가 보고 네. 이것은 벌금형을 하는 게 부적당하다고 하면 부심판으로 넘겨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건데요. 그게 네. 절차가 우선 그게 하나 남아 있고 약식으로 넘어간 분들도 그 절차가 하나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검찰이 구약식으로 하면서 벌금형을 과연 얼마로 산정을 해서 구약식을 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게 500만 원 이상 구약식을 했다면 그거는 국회의원이나 피선거권 모두 상실되기 때문에 아하. 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고 아직은 법원에서 어떻게 할지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공수처법하고 그 선거법 이걸 타협하라고 할 때는 네네. 의원들의 신상을 고려한 겁니다. 이게 출발이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법 이게 패스트 트랙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네. 공수처법을 독소조항 빼고 넘겨주고 선거법을 갖다가 민주당하고 타협을 하게 되면 이게 전부 이제 무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됐던 다툼 이것도 없어지니까 검찰이 기소할 명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심 끝에 황 대표 그 찾아가 가지고 국회의원들 살려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에?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그거 앞장 세웠기 때문에 네. 따라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면 두 사람이 지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려고 해도 원래 그 패스트 트랙 태웠던 그 원인이 되는 게 타결이 돼 버리면 네네. 기소할 명분이 없어지죠. 정치적인 사건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타협을 하라고 했던 것인데 아따 그 타협하라고 하고 난 뒤에 우리 지지자들이 얼마나 저를 비난을 하는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 뜻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돼 버리니까 뺏길 거 다 뺏기고 네. 또 의원들은 기소당해 가지고 나는 그 기소당한 사람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게 동영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무죄되기 어려울 거예요. 응? 그럼 대표님은 약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신상을 생각을 하셔서 그거까지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그 신상도 생각하고 네. 공수처법은 독소 조항이 다 들어간 채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응? 그렇죠. 말하자면 공수처법의 그 독소 조항 중에 하나가 공수처장이 검찰총장한테 사건 넘기라 하면 넘겨야 된다. 그 조항이 네네.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게
공수처장은 기껏해야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헌법에 있어요. 장관급입니다. 헌법에 있는 사정의 총수가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에 있는 차관급 공수처장한테 지휘를 받아야 돼요. 그건 위헌이죠. 그래서 그런 조항을 빼라. 네. 빼고 해라.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까지 이제 원안이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질문이 근데 하나 들어왔어요. 지금 홍 대표님 생각도 지금 현재 뭐 황교안 대표라든지 또 여러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원외에서는 또 뭐 정광훈 목사도 있고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데 보수 통합에 대한 의견은 같잖아요. 홍 대표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수 통합이라는 네. 게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이제 국민통합연대라고 창립을 네네. 할 때 갔는데 한국 보수 집단들이 분열이 시작이 된 게 언제부터인가 하면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네. 그렇게 오래됐나요?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 당시인데. 네. 이명박 박근혜가 내부 경선을 붙을 그렇죠. 때 네. 친박 친이가 갈라지면서 이제 보수 진영이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네. 나는 친박 친이도 아니죠. 항상 마이웨이 가시나요? 그게 난 개파에 안 들어가니까요. 근데 친박 친이가 갈라지면서 분열이 되기 시작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친박으로부터 장관 추천까지 받았어요. 그때는 네. 최경환 그다음에 인천시장 하던 유정복 네네. 그런 사람들을 다 장관 추천해서 장관을 다 시켜줬죠. 이명박 대통령은 그나마 되자마자 공천할 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공천 끝난 직후에 친이 친박을 하나로 끌고 갔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에 친박 일색으로 가버렸죠. 네네. 네? 그러고 난 뒤에 2016년도 공천할 때는 거의 비박은 학살하려고 되더랬죠. 그때 그러게 문제가 많았죠. 진박 네. 논쟁이 있었고 맞아요. 진박 간별사가 있었고 옥새도 또 막 그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이제 이건 너무 심하다. 네. 총선에 우리가 패했죠. 네네. 총선에 패한 이유가 그게 이제 공천 독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는 친이 친박이 아니고 친박 비박으로 갈라져 버렸죠. 그때부터 네. 그 말이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친박 비박. 그렇죠. 네. 옛날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조선시대 당정처럼 예. 그래 갈라져 버렸죠. 친박 비박으로. 네. 그래가지고 당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탄핵 국면에 가서 비박들이 등을 돌리게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 분열이 결국은 탄핵 전국을 초래하게 됐고 탄핵 이후에 지금 3년인데 3년 동안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네. 손가락질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게 된 원인이 2007년부터 있었어요. 되게 오래됐네요. 네. 그러면 고리. 그래서 이걸 하나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가 돼야지 소위 좌파 정권에 대항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수 통합을 하자. 근데 또 중도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오른쪽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극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정도로. 그분들이 이쪽으로 조금 약간은 이제 중간으로 와줄지 만약에 안 와준다 그러면은 이 뭐랄까 스탠스 자체를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보수가 조금 중간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 확장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게 네. 극우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쉽게 사용하는데 네네. 우리나라에는 극우 세력이 없어요. 극우라는 건 전체주의입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처럼 네. 전체주의를 극우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극우 세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우라는 용어로 매도를 하는 건 잘못됐다. 정광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최하는 나는 집회 뭐 이런 거 극우라고 어떻게 보세요? 보기보다는 네.
우파 세력 중에 가장 오른쪽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우파 세력 중 예. 가장 오른쪽. 그런데 좌파 세력도 이념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극좌부터 중도 좌파, 그 다음에 진성 좌파까지 합치면 좌파도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네. 그 다음에 우파도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이걸 당의 스펙트럼을 우파의 스펙트럼을 가지면 되지 그걸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 왜냐면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2591님 뭐 보수대 통합 이야기하는데 공감하기 어려운 극단 세력까지 통합되어야 하는가. 그 얘기들 질문이 지금 좀 많이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내 이야기는 네. 나는 그분들을 극단 세력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한국 사회는 극좌에 있어도 극우는 없어요. 극우라는 것은 전체주의입니다. 네.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파시스트 세력이다. 예.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10월 3일 집회에 연사로 딱 한 번 나가봤어요. 네네. 나가봤는데 집회 과정에서 좀 과격한 은사를 쓰죠. 네네. 과격한 은사를 쓴다고 해서 그걸 거구 세력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죠. 지난 탄핵 때 촛불 시위할 때 얼마나 과격한 은사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때 나와 있는 과격한 은사는 방송에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과격한 은사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극좌라고 봤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죠. 자기 주장을 좀 과도한 형용사로 사용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뿐이지 그것을 극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렇군요. 네. 이 보수 대통합 얘기가 나와갖고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 안철수 전 대표 귀국한다잖아요. 홍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그저 한번 보수인지 진보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내 이야기를 그랬죠. 네네. 지난 대선 때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그러니까요. 아닌 것이 윤선도 오후가에 나오는. 네네. 그런데 지난 8월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이제 아주 경륜이 있는 이론가입니다. 네. 정치 전문가고 찾아오셔가지고 문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끌고 갈 줄은 몰랐다.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지난 대선 때 2, 3, 4등 한 사람이 뭉쳐야 될 것 아니냐. 2, 3, 4등을 뭉치니까 52%가 되더라. 문 대통령이 그 탄핵 와중에서도 41%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2, 3, 4등을 했던 사람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총선에 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홍준표 대표님, 안철수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면서 네. 새 정당을 만들 때 중도 보수 세력들 뭉치는 정당을 만들 때 총선까지는 반문연대로 가고 총선 이후에 미국식으로 하자. 미국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정당 대표가 없는 거죠. 아. 원내대표만 두고 네네. 그다음에 거의 1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토론회 개최하고 타운홀 미팅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3자가 되든 4자가 되든 5자가 되거든 미국식 경선 제도를 해서 뽑으면 다음 정권은 그 정당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게 지난 8월에 어떤 정책 전문가가 와서 했던 제안입니다. 제안인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 사이 많이 성숙했겠죠. 독일서 가서 이제 공부를 했고 지금 뭐 그 나이에 공부한다고 해서 지식이 더 넓어지고 하기는 안 되겠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고의 폭이 좀 네. 넓어졌겠죠. 그리고
많이 성숙했겠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뭐 그다음에 황교안 할 것 없이 전부 네. 원오브댐으로 참석을 하면 중도보수 대통합이 될 것이다. 아하. 원오브댐으로. 원오브댐. 황교안 대표가 그럴까요? 그래 안 하면 소위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아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밑에 오기는 그거는 기대 난망이죠. 네. 전부 내려놓고 원오브댐으로 같이 모여서 집단적인 지성을 발휘해서 총선에 돌파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나는 네네. 보여지는데 뭐 저야 그 이미 자유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통합의 대상이 아니고 원래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네네. 그렇게 하면 참 좌우 세력 균형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나라가 지금 좌측으로 너무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좌우 세력 균형이 되어야지 나라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을 쭉 해왔는데 네. 문제의 관건은 중도보수 대통합의 문제의 관건은 황 대표가 자기 것을 내려놓느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막 수없이 내려놓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내려놓는다 말을 했는데 정작 지금까지 내려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통합하자 네. 이런 이야기도 소위 자기 리더십의 위기가 올 때만 통합하자고 하니까 그 진정성을 상대방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 위기가 좀 지나갔다 싶으면 이게 흐지부지되고. 그렇군요. 네. 제가 11월 10며칠인가 아마 통합 이야기를 했죠. 내려놓겠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아무런 진전된 것도 없고 내려놓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밀리고 난 뒤에 지금 다급하니까 또 꺼낸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 안 믿죠.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잠깐 네. 기상 정보랑 듣고 다시 돌아올 시간이 돼서요. 지금 이브닝 쇼가 준비한 신년 특별 대담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신 질문이에요. 네. 0224님 대표에서 올 총선 나가시는데 나가면 어느 지역구로 나가시는지. 비례 자유한국당이겠죠. 비례 자유한국당을 가시는 건 아니죠. 지금 뭐 6915님, 발키리님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총선 나가실 거죠? 총선에 나간다고 아마 이야기한 게 한 석 달 전에 네. 이야기했을 겁니다. 네네. 가만히 보니까 여의도를 가야지 나라 전체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겠다. 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석 달 전에 총선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네. 말씀을 드렸고 심판은 내가 2022년 대선을 기준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을 간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네? 최근에 와서 이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대구 동을 지역입니다. 대구. 그는 유승민 의원 지역인데 네네. 통합이 안 되면 어차피 유승민 의원이 다음 대선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TK 분열 방지를 위해서 유승민 의원을 이번에 좀 주저앉혀야 되지 않을까. 오.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 네네. 두 번째가 PK 지역입니다. PK 지역. PK 지역을 보면 대한민국 인구 구조를 보면 광주, 전남, 전북 합치면 호남이 450만 명입니다. 대구, 경북이 500만 명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불경 PK 네네. 지역이 840만 명입니다. 영남 지역이 뭐 2배가 넘네요. 호남 지역. 3배 정도 네. 되죠. 근데 수도권에 이제 호남 분들이 많이 네네. 사니까.
그런데 2020년 대선의 향방을 두고 볼 때는 PK 지역이 나는 그 가장 핵심 지역으로 봅니다. PK가 핵심이다. 예, 840만 명의 향배. 그게 핵심인데 지금 PK 지역의 광역단체장들이 전부 민주당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광역단체장 다 할 때하고는 판이하게 선거 환경이 틀리죠. 그래서 내가 밀양 장령에 내 고향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PK 지역입니다. 네. 우리 당의 PK 지역에 지금 중심이 되는 인물이 없어요. PK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견인해 나갈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야당일 때 말입니다. 네. 서울 동북부에 17개 지역구에 8개 구청이 있죠. 거기는 홍준표가 있었어요. 제가 축이 돼서 동북부 선거를 했고 네네. 서북부에는 은평에 이재호가 있었어요. 네네. 그렇죠. 경기북도에는 김문수가 있었어요. 경기남도에는 수원에 남경필이가 있었어요. 네. 대구는 박근혜가 있었어요. 네. 부산, 울산, 경남은 김무성이가 있었어요. 뭔가 이게 거점 의원들이 그렇죠. 계셨군요. 네. 선거에 한 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당 지금 와서는 선거의 축이 다 무너졌어요. 선거의 축이 다 무너져 가지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여당은 그래도 지원 세력들이 있으니까 네. 괜찮은데 야당은 선거의 축이 무너지면 선거를 하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선거하는데 우리가 축을 세우기에는 지금 너무 늦어 버렸어요. 제가 어디 수도권 내 선거에 출마해서 네.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겁을 내고 선거에 움츠려 본 적이 없습니다. 난 가라는 데 다 네네. 갔어요. 그런데 제가 강북 선거구나 어디 수도권의 험지에 가서 한석 보태 본들 그것이 이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나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경남 밀양 그렇죠. 밀양 장령은 밀양, 지금 네. 국회의원이 공석이에요. 지난번에 정자법으로 네네. 이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경쟁자도 없어요. 현역 의원들. 네. 대구 동을도 거기에 우리 당 현역 의원이 없어요. 공석이에요. 그게 대구 동을 가려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 또 PK 가려는 그런 이유인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보수 대통합 과정 뭐 봐야 되고 그래서 그 보고 난 뒤에 지역구를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보수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를 봐야겠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곳은 아무래도 영남 지역에 무슨 거점 의원의 역할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경남 누가 밀양 쪽. 대선 후보로 되더라도 거점에 있는 축이 없으면 그 지역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꼭 제가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은 네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래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그거 하면 좋기는 좋죠. 네. 그런데 그게 사람 인력으로 되는 것도 네.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같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 선거판을 봐야 되는데 총선만 볼 게 아니라 2022년도를 보면 출마 지역이 그림이 나오죠. 근데 대체로 국회의원들은 또 총선을 더 많이 보잖아요. 본인들의 안위가 걸린 거니까. 저는 뭐 국회에 배지 한번 더 달라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선을 바라보고 뭔가 큰 거점 의원으로서의 노력을 할 만한 곳을 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뭐 아무래도 영남 쪽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질문에 좀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렇다면은 이제 보수 뭐 통합이 될 수도 있고 뭐 지난하지만 뭐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누가 아까 뭐 원오브 댐이란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끌고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세요? 나는 그거를 황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아니고 전부 같이 모여서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지. 황 대표가 나를 따르라. 최근에 국회에서 나를 밟고 가라. 이런 식으로 참 하나 써놓은 거 보고도 참 내가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나도 좀 더 그냥 그건 정말 아니에요. 표현하셔도 되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예. 어떤 의미에서 아닌가요? 응?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죠. 네. 쓰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고 해야죠. 아, 어떻게 우리를 밟고 가라. 개인을 두고 나를 밟고 가라. 우리를 밟고 가라고 했어야죠. 그래야지 의원들이 지금 국회 정당이라는 거는요. 공무원 조직하고는 틀려요. 상명하복. 그렇죠. 지금 공무원 네. 조직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조직으로 접촉한다. 그게 정당이라는 게 공감이 안 되면 따라오질 않아요. 그 말단 당원들도 공감이 안 되면 따라오질 않아요. 그게 정당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나를 밟고 가라 쓴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저분은 관료이신 줄. 네. 관료로 보고 있다. 그건 아니지. 그렇군요. 정치인으로서 좀 예. 원오브댐으로 정당이라는 거는 가치 운영에 전부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집단이지 위아래 상하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응? 상하 개념이 아닌데 그걸 공무원 할 때 상하 개념으로 아직까지 생각하고 지시하고 의원총회 가서 조는 사람이 있다. 그게 내가 쳐다보면서 참 저분은 아직도 공무원 티를 못 벗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 벌써 뭐 1년차에 들어섰습니다. 뭐 좋은 말씀 한마디 섞어갖고 평가 좀 해주세요. 그래도 너무 나쁜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래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 대북 관계는 네. 몽상적이다. 몽상적이다. 요새 좀 그러니까 힘들죠? 현실적이지가 않다. 참 꿈은 좋은데 네. 그것은 몽상이다. 나는 그 3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설득이 안 되는 집단이다. 대화는 하되 항상 칼을 숨기고 대화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내 문 대통령 뜻은 좋은데 네.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이지가 않다. 그럼 북한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화의 보세요? 창문은 열어놓되 네. 나는 무장평화라고 했습니다. 무장평화. 그렇습니다. 힘에 의한 균형이 되지 않고는 평화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때 1938년도에 미넨 협정을 하고 영국 수상이 그 협정서 들고 런던 공항에 가서 여기 평화가 있다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재작년 지방선거 때 문 대통령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게 그때 런던 수상이 영국 수상이 한 거 그 이야기를 유일하게 히틀러만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처칠만 반대를 했어요. 처칠만 반대를 했어요. 그거 아니다. 네네. 위장평화다. 처칠이 항상 그 힘을 그렇죠. 위한 평화를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수상은 이제 물러나고 2차 대전이 터졌죠. 네. 그 불과 8개월 후입니다. 미넨 협정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래 비난을 하고 국민 지지 5%도 안 되던 처칠이 수상에 대해서 2차 대전을 치릅니다. 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대화의 끈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저쪽에서 핵 개발했으면 우리도 같이 핵 개발해야 된다. 그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No. 예.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네, no. 지금 미국 조야에서 내가 2년 네. 반 전에 미국 워싱턴을 갔을 때 네. 군축 전문가들하고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전술핵 재배치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핵 개발할 수 있다. 그때 어느 군축 전문가, 그 군축 그 차관보 출신일 겁니다. 비웃으면서 그러길래 NPT 10조에 보면 자위를 위해서 NPT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 핵 개발할 능력이 있다. 플루토늄도 지금 하면 재처리만 하면 1년만 하면 500기 이상 많으면 1000기의 핵 개발도 바로 할 수 있다. 기술도 있다. 돈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핵 개발하면 당신들이 우리 경제 제재 할 거냐? 북한처럼 우리 제재가 가능하리라고 보느냐?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다. 우리를 제재하면 당신 나라 경제에도 타격이 크게 온다.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그 미국 조야에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최근에 영국 가디언지에도 한국 핵 개발의 필요성을 사설로 얘기하겠고 미국 조야에서 이럴 바에는 한국 핵 개발 허용을 해주자는 게 지금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이 핵 개발을 하면은 막 일본도 같이 핵 개발을 하면서 일본은 지금 핵 개발을 하는 순간 네. 1년에 6,000기를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동북아에서 너무 위험해지지 않겠냐. 동북아시아에 위험해진다고 나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네. 참 우스운 소리가. 자, 중국이 핵 개발했을 때 인도가 했죠? 인도가 하니까 파키스탄이 했죠? 네. 위험해졌습니까? 오히려 핵 개발하기 전에는 캐슈미르 국경 분쟁이 있었죠. 전쟁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핵 개발하고 난 뒤에 상호 전투가 없어요. 핵전이 되면 다 죽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네. 핵 개발을 해갖고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 현상 뭐 어쩌 겁을 내는데 문제의 소재는 나토의 6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를 했어요. 그쵸. 그때 독일의 슈레든가 그 사람이 네. 전술핵을 배치 안 해주면 우리는 핵 개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해줬어요. 독일, 네. 벨기에, 뭐 네덜란드, 그 다음에 터키. 그런데 지금 유럽 전선보다 더 위험한 게 한국입니다. 유럽은 러시아는 통제 가능한 국가지만 네. 북한은 통제가 안 되는 국가예요. 그래서 한국도 핵무장은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미국도 거기에 동의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다라는 말씀이시긴 한데 제가 아는 미국 지인들은 다들 고개를 흘려갖고 한번 요 고개를 흘리는 게 아니고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소위 한국 사이에 네. 먹물들었다는 사람들이 책상 위에서 엉터리 없는 망상을 하고 하니까 나라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난 그거 쳐다보면서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돈이다. 네. 그 매일 갈취를 당하잖아요. 어떻게 북한의 어린애한테 그래 갖다 바치고 어떻게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두산에 지금 백말 타고 올라가면 쇼하는 애한테 그 돈 갖다 바치는 그리고 미국 트럼프도 지금 앉아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난 그거 쳐다보면서 참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 망친다. 좀 굉장히 답답하신 것 같아요. 안보 답답한 게 문제에 아니고 있어서. 네. 소위 겉멋만 들은 네. 식자청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더 들어야 될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또 모자라갖고 저희가 시민 인터뷰가 있어요. 사실은 시민들이 여야에 바라는 이야기가 뭔지 저희가 또 인터뷰를 해본 게 있어서 이것도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홍 대표님하고의 인터뷰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고 싶은 말씀 더 많으시잖아요. 한번 더 나오세요. 아니 연초에 아니잖아요. 나와서 괜히 네? 퇴근 시간에 이거 좀 열을 냈네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하여튼 한 번 더 편안하게 나오셔갖고 예. 주셨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유, 뭐 팬도 네.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한 번 더 나오셔서 또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또 네, 즐겁게 또 담화도 나누고 그때 저희가 또 신청곡도 노래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돌아가시는 게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